학생 정서행동 이해를 위한 학생 상담 길라잡이 초등 6학년 보라는 5학년 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상담을 받았지만 보라가 괜찮다고 하여 짧게 끝났습니다. 이후 보라는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기가 쉽지 않고 학교 생활이 재미없다고 합니다. 최근 보라는 늘어난 지각과 조퇴, 수업 시간에 힘없는 모습 때문에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보라와 이야기를 하던 중 보라 팔에 자해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묻자 보라는 6학년이 된 후 우울하다는 생각에 한번 자해를 해봤는데 그 이후 자해를 하면 우울한 기분이 조금 사라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 반복하게 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학생을 살펴보세요. 학생이 학교에서 팔에 토시나 붕대를 자주 하고 있나요? 계절과 상관없이 긴 팔을 선호하고 더운 날씨에도 반팔 입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반복적으로 긁거나 딱지를 떼어낸 듯한 상처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살펴보세요. 상처나 부상 등을 표현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기도 하고 이를 SNS에 올려 친구들과 그림이나 글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지나치게 슬프다고 하거나 충동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말과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또 혼자 고립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해를 하는 보라는 힘이 들 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자해 행동이란 죽으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해를 주는 반복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자해 행동은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순간의 만족감, 주변으로부터의 도움이나 관심 등을 얻기 위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해 행동의 예시로는 날카로운 물건 등으로 자기 몸에 상처 내기, 피부에 글자나 그림 새기기, 자기를 때리거나 핥히기 등이 있습니다. 자해 행동의 특징에는 전염성과 중독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은 인터넷을 통해 자해 인증샷 등의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학생들이 자해 행동을 통해 집단 내 소속감을 느끼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자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독성은 반복적인 신체 손상으로 통증의 민감도가 낮아지며 통증을 덜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자해 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해 행동과 자살 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해 행동은 자살 의도는 없으나 급격한 분노나 실망 등의 정서적 상태일 수 있고 피부 깨물기, 배기 등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고 치명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살 시도는 자살 의도가 있는 상태로 충동적으로 시도하거나 만성적인 절망감이나 고독감을 느끼는 정서 상태일 수 있으며 심각하고 치명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비자살적 자해 행동은 자살 시도와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자살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해를 시도하는 학생이 있다면 교내 위클래스의 상담 선생님이나 전문가에게 연계하여야 합니다. 자해를 하는 학생을 돕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편안하고 안정된 정서적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자해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불안과 긴장이 높은 경우가 많기에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해 행동의 원인과 동기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학생을 대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대화법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해를 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너의 마음을 다 알진 못하지만 선생님도 많이 속상하네. 선생님은 너의 마음을 알아가고 너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야. 둘째, 자신의 자해 행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해하는 학생에 대한 개입 전략은 학생이 자신의 자해 행동을 설명함으로써 통찰을 얻고 회복에 대한 힘을 얻어 자해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그치고 비난하기보다는 학생이 자신의 자해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대화해주세요. 셋째, 자해 행동에 대한 교사의 계획적이고 원칙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학생에게 자해행동에 대한 비밀 보장을 쉽게 약속하거나 자해행동을 멈추기 위해 보상이나 처벌 등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계획적이고 원칙적인 교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학생이 부모님께 알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학생이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해행동은 비밀 보장의 예외 원칙에 해당된다는 점을 설명해 주세요. 부모님께 알리는 상황이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생을 돕기 위함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해 주세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해행동을 하기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해를 하는 학생을 위해 학생 주변의 자원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내 위클래스가 있다면 상담실에 연계하여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클래스가 없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병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해를 하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보호자와 대화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인 자녀가 자해를 하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보호자는 흥분되고 불안,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면담 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놀라고 걱정이 많으셨죠. 오늘 이 자리는 보라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함께 의논드리고 싶어 뵙자고 하였습니다. 와 같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하여 안정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요즘 보라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취약한 학생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죽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은 진짜 죽으려는 마음보다는 너무 힘들지만 해결 방법이 없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통해 학부모에게 자녀를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감을 줍니다. 최근 자녀에게 달라진 점이 있는지, 전과 다른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는지 등 가정에서의 자녀 모습에 대한 탐색과 교사가 학교에서 탐색한 학생의 특성에 대해 함께 공유하며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방법을 함께 찾아봅니다. 자살 사고의 경우에는 교사와 학부모만의 힘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교내 위클래스 또는 전문 상담기관, 치료기관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보호자가 어떻게 자녀를 도와주면 좋을지 방법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는 가정에서 자녀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잘 알아차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자해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훈계보다는 아이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시고 보호자로서 돕고 싶은 마음을 전달해 볼 것을 권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 비치된 약과 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이가 잘 먹고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혼자 두지 않기를 실천해 줄 것을 안내합니다. 자해를 하는 학생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교사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학생의 자해를 알게 된 경우 혼자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보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학생의 자해 호소가 있는 경우 선생님 스스로 소진되어 학생을 돕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돌봐주세요. 필요한 경우 선생님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학교 모두가 해결에 집중하고 조력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자해 학생을 발견했을 경우 학교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 공동체의 역할을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 책임자, 부장교사, 선생님이 함께 보호자와 학생을 만나 적극적으로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위클래스와 위센터를 소개해주세요. 상담을 통해 자해 원인을 탐색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감정 조절 방법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자해행동을 멈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들을 소개하고 연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학생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해는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12세에서 14세에 자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평생 동안 14에서 21%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나 안도감이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자기 처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심을 얻기 위해 자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해 증상의 의학적인 원인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자살의 경우로 보면 생물학적인 원인, 정신사회학적 원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며 신경학적으로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해 심리 치료는 되도록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고 지지적인 놀이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해에서 자살 의도가 동반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질문하고 개입하여야 합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좌절감, 절망감이나 외로움이 심하다면 비자살성 자해가 아니라 자살 시도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지 편향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자극이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호흡 이완, 근육 이완 등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충동성으로 자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므로 충동성 조절 프로그램이 도움이 됩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자기 비난을 하는지 등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지지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학생 상담 기관을 소개합니다. 위클래스. 대부분의 학교에는 위클래스라고 하는 학생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내 상담뿐만 아니라 학생이 호소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따라 지역 내 상담 전문 기관에 연계하기도 합니다.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이 고민될 때에는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위센터. 각 시군에 소재한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의 학생 상담을 총괄하는 위센터가 있습니다. 교내 위클래스가 없는 학교를 위해 순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서적 고위기 학생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병원 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따라 각 지역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상이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맑은 마음 상담센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정서적 고위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모래놀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동에 위치한 맑은 마음 상담센터에서는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래놀이 상담 15회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자문의. 마음건강 자문의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의학적 자문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에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센터 내방 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 사업, 아웃리치 활동,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꿈 드림 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 고시 및 교육 지원, 진로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해바라기 센터.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자살, 우울증, ADHD, 알코올 및 도박 중독 등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사안의 경우 해바라기 센터 연결을 통해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정서행동 이해를 위한 학생 상담 길라잡이, 초등.